비를 견딘 세 사람, 학생, 부모, 교사가 함께 본 기적의 무지개. 이런 제목으로 아, 비가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학생, 부모, 교사,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비를 맞으며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비를 함께 견디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의 하늘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이번 영상은 모 중학교 2학년 3반 중학생 민지와 엄마,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각자의 상처와 비를 솔직하게 마주하면서 비와 감사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감동 실화입니다. 친구의 말 한 줄에 무너진 학생, 엄마라는 이름 때문에 힘들다고 말 못했던 부모, 아이들 모두의 비를 막아줘야 한다고 느끼던 교사, 서로를 몰랐던 세 사람이 마음을 열어 같은 무지개를 바라보게 되는 성장과 회복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 한 교실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에게 내리는 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한 줄은 무엇인가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장마가 시작된 날, 민지는 창밖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월 초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기도 전에 굵은 빗방울이 운동장을 내리찍기 시작했다. 운동장을 누비던 아이들은 와, 비 미쳤다 하며 복도로 몰려들었다. 비 냄새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민지는 창가에 서서 비가 내리는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원래 민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다. 이어폰으로 ASMR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차분해지고 창문에 맺힌 빗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길을 따라 눈으로 쫓는 것도 좋아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비는 민지에게 위로가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으로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비가 내릴 때마다 자신이 맞고 있는 마음의 비가 더욱 뚜렷해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나한테만 비가 오는 것 같지? 옆자리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야, 체육 없어졌잖아. 비 와서 다행이네. 안 그래?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가 오래 올라가지 못했다. 요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잔뜩 젖어 있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학생 민지에게 내리던 비입니다. 며칠 전 시험 성적이 발표된 날이었다. 민지는 성적표를 확인하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또 평균 떨어졌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성적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까지 흔들리고 있었다. 시험 기간 동안 함께 공부했던 친구 수진이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맨날 힘들다 하면서 바뀌는 게 없어. 같이 있으면 솔직히 좀 피곤해. 그 말은 누군가 전해준 것도 아니라 단톡방 캡처를 잘못 올리는 바람에 민지의 눈에 그대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 민지는 쉬는 시간마다 말수가 줄었다.
웃다가도 혹시 내가 또 피곤하게 보일까 싶어 멈췄다. 그러니 친구들이 정말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집에서는 또 다른 비가 내렸다. 이 성적이 뭐야? 너 스스로 만족해? 엄마도 너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어. 내 할 일은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의 잔소리는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지는 어쩐지 가슴이 쿡 찔리는 것처럼 아팠다. 민지는 밤마다 이어폰을 꽂고 비 오는 날 소리 영상을 틀어놓고 잠들었다. 그러나 마음은 더 저저만 갔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엄마에게도 비는 오고 있었다. 이런 제목이에요. 민지의 엄마 영숙 씨도 요즘 비를 맞고 있었다. 마트 계산대 일을 하며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었다. 손님들의 불평은 늘 그를 괴롭혔다. 아니, 할인은 이거 아닌데요?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계산도 제대로 못하네. 그럴 때마다 영숙 씨의 가슴엔 또 하나의 돌멩이가 쌓였다. 남편은 야근이 잦았고 딸 민지는 방에 틀어박혀 대답도 잘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지의 성적표를 본 영숙 씨의 걱정이 터져 나왔다. 민지야, 요즘 공부할 마음은 있니? 핸드폰 붙잡고 있다가 시험 끝나면 맨날 망했다만 하고.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몰랐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줄 것 같았다. 대답 좀 해봐.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왜 늘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만 있니? 그 말에 민지의 눈물이 터졌다. 엄마는 맨날 왜만 물어? 나 정말 지금 힘들다고. 숨 쉬는 것도 힘들 때가 있다고. 그날 밤 민지와 엄마는 각자 다른 방에서 따로 울었다. 엄마도 딸도 서로를 이해할 여유 없이 각자의 비를 견디고 있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교사에게도 비는 내리고 있었다. 민지의 담임 정훈 선생님에게도 비는 내리고 있었다. 올해 들어 학교는 크고 작은 학폭 사건으로 시끌했다. 학생들은 예민했고 부모들의 불만은 더 늘었다. 선생님, 저 이 친구 때문에 학교 오기 싫어요. 우리 아이를 왜 제대로 보호 못 해주냐고요? 정훈 선생님은 점점 지쳐갔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챙겨주고 싶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작년 겨울 전학을 간 한 학생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자꾸 떠올랐다. 선생님은 항상 바쁘니까 제가 힘들다고 해도 귀찮아할까봐 말 안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날 이후 비가 오면 정훈 선생님은 늘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곤 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 제목은 비와 무지개 감사 프로젝트가 시작되다. 이런 제목입니다. 교사 연수 중 정훈 선생님은 감사 프로젝트 강의를 들었다. 강사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맞는 비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를 견디게 해주는 힘은 어른들이 함께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선생님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그날 정훈 선생님은 결심했다. 오늘부터 적어도 우리 반 아이들만큼은
비를 혼자 맞게 두지 말자. 그리고 며칠 뒤 2학년 3반에서 비와 무지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자, 이제 6번째 이야기. 아이들이 적은 비 한 줄, 감사 한 줄. 정훈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눠주며 말했다. 얘들아, 2줄만 쓰면 된다. 요즘 나에게 내리는 비 한 줄, 그 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한 줄. 아이들은 처음에 투덜거렸다. 선생님, 저는 비가 100가지인데요. 감사? 그런 거 요즘 없는데요. 하지만 곧 교실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진지하게 글을 적고 있었다. 민지는 한참 고민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다. 비, 땡땡. 친구가 한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2번째 줄,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참 뒤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다. 감사, 땡땡. 내가 울 때 조용히 기다려주는 담임 선생님이 있다. 쓰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자, 이제 7번 부모와 교사도 적기 시작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며칠 후 열리는 학부모 공개 수업. 복도에는 파란 포스트잇 비들이 구름처럼 붙어 있었고 그 아래를 무지갯빛 포스트잇들이 채웠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쓴 문장을 찾으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민지의 엄마는 게시판 앞에서 멈춰 섰다. 비, 땡땡, 친구가 한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감사, 땡땡, 내가 울 때 기다려주는 선생님이 있다. 글씨체가 민지의 글씨체였다. 엄마는 마음이 쩌릿했다. 나는 민지의 울음을 기다려준 적이 있었나? 그 순간 엄마는 자신의 비도 적었다. 비, 땡땡. 엄마라는 이름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못할 때. 감사, 땡땡.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 있다는 것. 정훈 선생님도 적었다. 비, 땡땡. 아이들 모두의 비를 막아줘야 한다는 부담. 감사, 땡땡.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와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세 사람의 비가 조용히 게시판에 가 닿았다. 이제 8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걸린 작은 무지개. 공개 수업이 끝난 그날 민지의 엄마 영숙 씨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며 게시판에서 본 민지의 포스트잇을 계속 떠올렸다. 친구가 한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내가 울 때 기다려주는 선생님이 있다. 왜인지 그 글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다. 엄마가 고마운 점은 없었을까? 있었다면 왜 쓰지 못했을까? 버스 창밖에는 비가 그친 뒤 흐릿하게 햇살이 비쳤다. 영숙 씨는 창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비 많이 맞았었지. 그런데 아이의 비를 보려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한편 민지 역시 복도에서 엄마가 자신의 글을 오래 바라보는 장면을 슬쩍 본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 둘의 머릿속에는 서로에 대한 생각들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다.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9번은 제목이 엄마도 비를 맞고 있었어. 두 사람의 첫 대화, 이런 제목입니다. 저녁 식탁.
평소처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지야. 그 한마디에 민지는 젓가락을 멈추었다. 오늘 학교에서 내가 쓴 것 같은 포스트잇을 봤어. 민지의 눈이 크게 떠졌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는 부드럽게 이어갔다. 친구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고. 그리고 내가 울 때 조용히 기다려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그 글이 엄마 마음에 많이 남더라.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그거 내가 쓴 거 맞아.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엄마는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민지는 눈을 깜빡였다. 엄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건 처음이었다. 엄마는 자신의 글도 꺼냈다. 엄마도 포스트잇에 썼어. 엄마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못할 때가 요즘 내게 내리는 비라고. 그리고 그 와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 감사라고 적었어. 민지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엄마도 힘들었어? 엄마는 작게 웃었다. 당연하지.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고 사람이니까. 근데 민지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 엄마가 무너질까 봐 계속 엄마 역할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민지는, 민지는 고개를 떨구고 말한다. 나 엄마한테도 말하고 싶었어. 근데 말하면 혼날까 봐 무서웠어.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의 옆으로 와서 앉았다. 그리고 민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개었다. 이제 내가 힘든 거 엄마도 같이 들어보면 안 될까? 그 말은 민지에게 처음으로 건네진 우산 같았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응, 같이 듣고 싶어. 그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했다. 오해도 풀리고 마음속 비도 조금씩 그쳐갔다. 자, 이제 10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0번 이야기 제목은 교실에 떠오른 마음의 무지개, 이런 제목이에요. 며칠 뒤 2학년 3반 교실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복도에 붙은 비와 감사, 포스트잇 앞에서 잠깐 서서 읽기 시작했다. 와, 이거 누가 썼냐? 비 땡땡, 수학 문제 너무 어려운 것, 감사 땡땡, 그래도 욕하면서 풀 친구 있는 것. 완전 우리 반 느낌인데? 야, 이거 봐. 비 땡땡, 집에서 늘 싸워서 지치는 거, 감사 땡땡, 그 와중에도 밥은 먹을 수 있는 거. 누구냐? 솔직하다 진짜. 아이들은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묘한 위로를 받고 있었다. 정은 선생님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얘들아, 비를 적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알아? 감사를 찾는 거야. 아이들은 조용했다. 비는 바로 보여. 근데 감사는 찾아야 보여. 찾아보려고 해야만 보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비를 견디는 사람은 무지개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비를 함께 견딘 사람은 무지개를 더 깊이, 더 아름답게 기억한다. 그 말은 아이들뿐 아니라 정훈 선생님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이었다. 그날 민지는 잔잔한 미소로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자신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연은 15번까지 있는데요. 자, 11번.
제목은 진짜 하늘에 뜬 무지개입니다. 장마가 끝나갈 무렵 갑작스런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갔다. 3교시가 끝날 무렵 누군가 소리쳤다. 선생님, 무지개요. 아이들은 우르르 창가로 몰려들었다. 창밖 운동장 너머 하늘에 또렷한 무지개가 떠 있었다. 빨주노초 파남보. 비온 뒤에만 볼 수 있는 그 장면. 정훈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그 무지개를 보며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이 아이들 정말 열심히 비를 견뎠구나. 민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비가 계속될 줄만 알았는데 나도 이렇게 무지개를 보네. 그날 저녁 민지와 엄마는 집으로 가는 길에 같은 무지개를 보았다. 와, 엄마 진짜 예뻐. 그러게, 우리 사진 찍자. 이 무지개는 우리의 감사 프로젝트 두 번째 기록이네. 둘은 나란히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다. 이제 12번 조별 발표 시간. 감사가 만든 변화, 이런 제목입니다. 며칠 후 2학년 3반은 조별 활동 시간에 비와 무지개 소감을 나누었다. 민지의 조부터 발표했다. 저희 조는 비를 적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근데 감사할 것 한 줄을 찾으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한 친구가 덧붙였다. 집안 사정 때문에 늘 불만 있었는데 그래도 나한테 힘이 되어주는 엄마가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또 다른 친구도 말했다. 저는 제가 힘들다는 걸 누군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정훈 선생님은 아이들의 발표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은 결국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다. 다만 그 힘을 꺼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어른들도 배우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프로젝트가 끝난 뒤 학부모들 사이에도 변화가 생겼다. 한 어머니는 학교로 연락해 말했다. 선생님, 솔직히 전 아이에게 감사한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적어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아이에게 기대만 하고 있었는지 알았어요. 다른 학부모도 말했다. 애가 쓴 비를 읽으니까 애 마음이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오해를 푸는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훈 선생님은 그 말을 들으며 교사로서 보람을 느꼈다. 자, 이제 14번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목은 해오름 징검다리, 즉 제가 전하고 싶은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를 맞는다. 학생도 부모도 교사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비를 맞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비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거의 없다. 하지만 비를 함께 맞아주는 사람은 존재한다. 아이의 말이 어눌해도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 상처받은 표정만 봐도 마음이 쓰이는 교사,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울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조용히 있어주는 친구, 이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비를 견딘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고 나면 언젠가 분명히 무지개가 뜬다. 15번 마지막 멘트입니다. 제목은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요즘 당신에게 내리는 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한 줄은 무엇인가요? 그 두 줄을 적는 순간 비 땡땡 하고 적어 보시고 감사 땡땡 하고 한번 적어 보세요. 그 두 줄을 적는 순간 당신 마음에도 작은 무지개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지개가 당신의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마다 정성껏 답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담은 이메일로 insh310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친절히 저와 이메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